표절 시비, 이 미술계와 음악계에는 아주 만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건축물 사이에서도 표절 논란은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충층에 위치한 건물 미전 22세기 은빛의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자, 건물 이쁘죠? 예.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이라크 출신의 고 자하 하디드가 중국 왕징에 설계한 소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한데? 네. 오른쪽이 북경 소호입니다. 왕징 소호. 똑같이 이렇게 너무 똑같았어.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분명한 지식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표절 의혹들은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과 실망이 큰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P타워입니다. 근데 저게 어떤 건물을 비킨 겁니까? 명백한 표절입니까?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할 말을 잃으실 텐데. 예, 예. 자, 인천의 P타워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베꼈다는 이것의 정체. 사진 공개합니다. 어쩐지 익숙하더라고. 나 저 건물을 반으로 쪼개고 싶었어. 그리고 이 P타워가 있는 송도의 주민들도 야, 내일 여름 사냥 빌딩 앞에서 2시에 보자. 이렇게 약속을 잡게 됐다는데요. 네, 본의 아니게 뭐 인정을 하는 느낌이죠. 정말 똑같은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요. 중동의 바레인에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에 이것을 베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 삐리릭 꼬였네. 들쳐놔줄게. 똑같네. 우리도 너무나 친숙한 스크류 모양의 아이스크림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선의 각도가 똑같은 걸로 봐서 이것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축물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들도 빌딩의 굴곡을 보니 아이스크림의 각도를 정확히 분석한 것이라며 정말 진지한 궁서체로 표절 논란에 대해 토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는. 근데 저 건물색이 핑크였으면 진짜 문제될 뻔했겠다. 네, 우리는 이 표절 논란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가분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식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16일을 공개합니다. 크러쉬,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서다. 2019년 12월 5일, 가요계 음색 깡패 크러쉬가 새 앨범 From Midnight to Sunrise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크러쉬의 새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가요계에선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자, 구성부터 분위기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크러쉬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표절 논란이 된 것은 바로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침묵을 지키던 크러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논란에 휩싸여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명을 해드려야 될지 저의 앨범 커버가 저 정도면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표정이 어둡잖아요. 일단은 뭐 급하게 좀 뭐 어떤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심각해야 돼, 우린. 자, 그럼 크러쉬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앨범 커버가 이렇게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너무 당황스럽고 구성이 달라요. 이게 구성이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 표절 논란이 된 대상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B였습니다. 자,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을 보면요. 엑설런트 B 특유의 그 하늘색과 금색 사각형 포장지와 3열 종대로 된 배열까지 엑설런트 B와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겁니다. 너무 똑같다. 그래서 센스력 뿜뿜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크러쉬의 이번 앨범 커버 표절인 듯이라며 유쾌한 표절 논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크러쉬도 이 표절 논란에 유쾌하게 응수했습니다. 얘는 그냥 맛있는 애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표절 논란에 엑셀둥절했던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도 뜻밖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엑설런트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는요. 크러쉬의 앨범 인증샷을 올리면 사인 CD와 엑설런트 B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누리꾼들이 쏘아 올리고 크러쉬가 받아치며 엑설런트 B가 완벽하게 마무리한 유쾌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7위 공개합니다. K푸드를 위협하는 모조 K푸드. 부드러운 우유 얼음과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진 국내 디저트 브랜드 눈빙은요.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지난 2019년 10월에는 중동까지 진출. 쿠웨이트에 1호점을 오픈하며 K-디저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빙이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브랜드고 특히 더운 나라 가서 얘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자, 그런데 눈빙이 가장 먼저 진출했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에 일찌감치 중국 현지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상하이에 눈빙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엥? 상하이점이 1호점이 아니었어? 중국의 눈빙이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눈빙 매장이 운영 중이었던 겁니다. 진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픈했다는 거예요? 진짜 눈빙이 중국에 채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눈빙 혹은 설아 눈빙, 설림 이런 유사한 이름을 내건 매장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요. 국내 눈빙의 로고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종업원의 유니폼, 심지어 진동벨까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와, 어느 게 진짜야? 난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눈빙이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이미 중국의 한 업체가 눈빙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버렸고요. 결국 진짜 원조인 국내 눈빙이 중국에서는 카피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억울한 세상이다 진짜. 그런데 중국의 대놓고 베끼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씁쓸한데요.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의점에 줄 서게 만들었던 스낵 꿀 버터 칩이 2016년에 중국에서도 판매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판매된 꿀 버터 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품명을 살짝 바꾼 모조 제품 허니 버터 감자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치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한글로 허니버터 감자칩이라고 떡하니 써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베낄 수가 있습니까? 마치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하기 짝이 없는 내용. 앞면에는 인기 상품 증가 중, 완벽 100% 황금 이런 어색한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요. 뒷면에는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에 구체적 생산자는 만나서 표시하겠습니다. 누굴 만나? 뭔 소리냐고. 뭔 나는 소리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번역기 돌렸네. 걸렸다. 실제로 한국 스낵인 줄 알고 모조 제품을 샀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인기 있다던데 아, 왜 사료 맛이 나지? 검색해서 봤는데 완전 속아서 샀다. 이런 불만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조 제품이 주는 악영향이죠. 진짜 우리 제품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만약 뭐 좀 질이 떨어지면 아유 뭐 한국 과자 뭐 유명하다더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명성을 인터셉트하는 모조 K푸드. 하지만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우롱한 분노 유발 기업 19 14위 공개합니다. (2013년) 영국에서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1만 뷰를 기록한 너튜브 영상입니다. 엄마를 찾네. 대형 슈퍼마켓인 T사에서 젊은 청년 2명이 커다란 말 조형물을 뒤집어 쓴 채 애타게 엄마를 찾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3년 1월 중순 영국의 식품안전청은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지고 맙니다. 소고기 패티 무려 10개 제품에서 말고기 유전자가 나온 것이죠. 허허. 이 황당한 결과에 영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유명 패스트푸드 B사의 햄버거 패티에서도 말고기 DNA가 검출돼 영국 사회는 그야말로 말고기 스캔들로 발칵 뒤집어졌죠. 자, 이 말고기 스캔들의 가장 큰 심각성은 바로 이 패티에 사용된 말고기의 식용 상태입니다. 식품용 가공육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페닐부타존이 말고기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패티에 쓰인 말고기는 애초에 식용으로 키운 품종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말고기 파동은 영국을 넘어서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전역 약 13개 나라에 걸쳐 발생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병들거나 늙은 말을 사들인 뒤 식용말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을 바꿔치기 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출, 그렇게 말고기를 소고기로 둔갑을 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5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총 260억 원.
결국 유로폴은 전면 수사를 시작해서 2017년 7월 식용에 부적합한 말고기를 판매한 범죄 조직 구성원 66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육류와 우유를 사용한 가공식품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양고기 드셔보셨죠? 엄청 많이 먹었죠. 그죠? 중국에 또 이제 1년 살았으니까 예, 양고기. 저희 학교 기숙사 뒷문 나가면 양꼬치 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출장 갔을 때 한 네네. 기자님이랑 같이 양꼬치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셨던 양고기가 아니라면요? 어허. 2012년 베이징 쉐허병원의 한 응급실에 온몸에 반점과 코피, 혈뇨 증상까지 보이는 남자. 환자분 병원 오시기 전에 뭐 드신 거 있어요? 아까 길에서 파는 양꼬치 사 먹은 게 다예요. 양꼬치를 먹었다는 이 남자의 소변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쥐약 중독이었습니다. 의사 윙은 본인의 SNS에 쥐약으로 죽인 쥐고기를 양꼬치에 사용한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8만 명이 넘는 중국의 SNS 사용자들에게 급속도로 공유가 됐고요. 양고기를 사랑하는 중국인들은 큰 공포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먹었을 것 같은 게 저는 저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있었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죠. 참 쌌거든 뭐. 쌌다니까 더 불안해지네요. 네. 아 진짜 그런가? 게다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9년엔 산동성 7개 호텔 14명의 주방장이 모여 가짜 음식 재료의 실상을 폭로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양고기보다 단가가 싼 오리고기를요. 양기름, 심지어는 양 오줌에 담가서 양 냄새를 배게 한 뒤 양고기처럼 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쥐고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중국 공안부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시행, 가짜 양고기의 제조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쥐, 여우, 고양이 등의 고기에 공업용 젤라틴과 색소, 소금 등을 첨가해 가짜 양고기로 둔갑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추악한 실태가 모두 밝혀지자 2013년 가짜 양고기 제조업자 63명이 검거되면서 불법 제조 공장 50곳은 폐쇄, 공장에 있던 가짜 원료 10여 톤도 압수되면서 이 가짜 양고기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우롱한 분노 유발 기업 19, 12위 공개합니다. 무려 해산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서 팔리는 해산물의 상당수가 가짜 이름표를 달아 유통 판매된 사실이 밝혀져 미 전역을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013년 2월 세계 최대 해양 환경 보호 단체인 오셔나에서 미국 내 해산물 유통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년간 미국 21개 주의 대형마트, 레스토랑, 횟집 등 해산물 매장 674곳에서 팔리는 횟감을 걷어서 그 어종들을 확인해 봤더니 네. 그 결과는 정말 충격 그 자체. 왜? 붉은 도미로 표기돼 팔린 생선의 무려 86% 이상이 실제 도미가 아니었고요. 뭐야 그럼? 광어, 농어, 대구의 경우에는 최대 3마리 중에 1마리가 가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이요? 미국이요. 이게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붉은 도미는요. 실제 붉은 도미의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농어과의 민물고기 틸라피아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특유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고급스러운 음식의 대명사로 꼽히는 참치회. 참치를 가르쳤어? 이 참치는 갈치꼬치과의 에스코라로 바꿔치게 됐습니다. 뭐가 뭔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눈 뜨고도 속임을 당한 미국 국민은 비싼 돈 내고 엉뚱한 생선을 먹고 있었다. 내가 낚시해서 먹고 말지 절대 생선 안 사 먹어! 라면서 분노했는데요. 아니 당연히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속은 건데. 완전 속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짜 생선의 30%에서는 독소나 수은 등 건강에 해로운 환경 위험 물질들이 검출됐고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에스코라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고요. 결국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는 에스코라의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권고했고요. 하루빨리 투명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